CBS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승부는 유튜브로도 보시고 직접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한판승부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볼 수 있고 또 알림까지 뜨니까 또 실시간으로 또 생방송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부 응답하라 한판승부, 김성애 소장,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두 분께 공통질문으로 4561님의 질문이 선정이 됐습니다. 작가님, 소장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잘 안 뜨자 이해찬 전 대표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합류를 한다면 현재 이재명 후보의 답보 상태 지지율 올라가게 될까요? 또 하나, 또 민주당이 꼭 영입해야 할 인사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작가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면. 양정철 씨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뭐 도움은 되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선거 전문가거든요. 그 지난번에도 뭐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고 예. 뭐 동마다 구마다 다른 공약들을 낸다라든지 이런 머리는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그 민심의 이반들이 있거든요. 예. 그 아젠다 세팅을 새로 해야 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이제 기본 시리즈도 다 깔았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그 동안에 막 던진 것들이 있거든요. 다 불발됐지만은 이런 상태 속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저쪽 가서 할 일을 이분이 해줄 수는 없는 분이고 원래부터 또 예. 지금 그걸 할 상황이 아니고 그때 이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도층을 겨냥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하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어떤 전술적 기동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상황을 전술적 기동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영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입할 만한 사람들 중도층은 다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지적하는 게 아마 데려온다 하더라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거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이제 와가지고 선거 지금 3개월 남았는데 뭔가를 좀 해볼까? 이게 저는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근데 이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캠프가 홍보도 그렇고 모든 게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로 뒤집힌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양정철 원장이 또 이런 말도 했죠. 후보만 보인다. 후보만 뛰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 전혀 안 뛰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던데. 자, 김성희 소장님. 일단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필 비대위원장하고 여러 차례 합을 맞춰본 적이 있죠. 상대 승부로. 그래서 가장 먼저는 88년에 35세 나이로 김종인 국회의원이랑 붙어갖고 관악구에서 이긴 것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뭐 이제 이 국민의힘 진영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한마디 했을 때 받아치는 역할로서는 뭐 이해찬 전 대표도 굉장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참여 여부는 뭐 전 이해찬 대표는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본인이 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러쿵 저러쿵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영입할 인사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선대위의 문제는 그냥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다 선수대로 차곡차곡 자리가 모자르면 공동도 만들고 자 삼선까지는 요구하고 뭐 어디 위원장까지 요런 거 하고 해서 그냥 쭉 그냥 아주 평이하게 맞춰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 색깔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색깔을 집어넣어야죠. 그런 색깔을 집어넣을 분들을 잘 찾아서 영입하는 작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구체적인 인사가 누구라고 거론하기는 좀 뭐 제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알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효과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변질시킨 분이 이해찬 이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당 리버럴 정당이었는데 이해찬 대표 하에서 이게 운동권 정당 비슷해졌거든요. 그래서 상황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위기에 모였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잘라낸 게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이었거든요. 이해찬과 정청래. 이게 사실 신의 한 수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민주당의 성격 자체가 그 리버럴 정당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다 상실하게 만든 분인데
이런 분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했을 때 중도층이 볼 때는 아유 저 당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효과고 누구죠 그 양정철 씨 양정철 같은 원장. 경우에는 선거 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분의 도움을 받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찬 대표는 그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세종을 해서 복귀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애시당초 민주정의당 창당 발기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2번이나 하고 출마했던 때 본인을 떨어뜨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감이 있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글쎄 그 공천이 그렇게 아니죠. 중요했는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사감으로 않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친노 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들이 엄청나게 컸을 때인데 그걸 그 두 사람을 내침으로써 그 반감들을 갖다 완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의 한 수라고 했던 거고 선거를 갖다가 다질반한 선거를 뭐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죠. 예. 이준석 대표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네.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